안녕하세요. 난세기 시청자 여러분, 금혁입니다. 요즘 방탄소년단 그리고 블랙핑크를 비롯한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에서 정말 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한국의 그 킹덤과 같은 드라마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넷플릭스와 같은 곳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소프트 파워, 한국의 문화력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케이팝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한국의 문화들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되면서 예전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던 것들이 또 새롭게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유독 한 나라만큼은 그러지 않고 계속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왜 그들은 지속적으로 딴지를 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중국입니다. 이 최근 들어 중국의 이 한국 문화 도둑질은 정말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심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정말 중국은 한국의 문화를 도둑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한국 문화 도둑질은 정말 우리가 더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 역사의 일부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동북공정, 그렇게 시작된 동북공정이 이제는 문화의 영역까지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침탈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한 작년부터인데요. 한국의 전통이고 또 한국 고유의 음식인 김치가 원래는 중국 음식이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한복도 중국의 옷이다, 그리고 당시 선비들이 쓰고 다니던 갓도 중국의 모자다 라고 막 우기면서 한국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도둑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들이 왜 이러한 도둑질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그 내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치입니다. 여러분, 김치는 정말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얼이 담겨져 있는 음식이고, 그 유래가 정말 삼국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몇천 년 동안 우리가 먹어온 우리만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9일 중국에서 이 1,40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김치를 만드는 영상과 이 김치찌개를 끓이는 영상을 동시에 업로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해시태그로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즉, 자신이 중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요리하고 김치를 먹는다라는 영상을 업로드한 것인데, 이 1,400만 명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거느린 이 유튜버가 주로 하는 일들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권해주기도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서 김치를 만들면서 중국 전통 음식이다 라고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김치 논란은 사실 이 유튜버로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작년 11월에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논란은 또 한 중국 외교부가 이렇게 나서면서 어느 정도 중재가 되고, 중국의 그런 파워 차이와 한국의 김치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다라고 논란이 사그라들고 있던 찰나에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지닌 유튜버가 아니다, 김치와 파워 차이는 같은 음식이고 김치는 중국 음식이다라고 업로드를 하면서 중국의 네티즌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고, 또 한국의 네티즌들은 거기 가서 김치는 한국 음식이다라고 댓글을 달면서 댓글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파오 차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파오 차이는 중국말 그대로 절임 채소라는 뜻입니다. 소금에 절인 혹은 간장에 절인 그런 채소, 중국말로는 파오 차이라고 하는데, 파오 차이가 중국에서는 김치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오 차이는 원래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즐겨 먹던 음식도 아닙니다. 스촨이라고 하는 스촨성 지역의 전통 음식이었는데, 만드는 방법부터가, 그리고 색깔이나 혹은 맛이나 김치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이 파오 차이는 이 유럽의 피클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김치와 파오 차이를 동일화시키기 시작했느냐? 2000년대 초반에 사스가 중국 전역에 퍼지면서 김치를 먹으면 사스를 예방할 수 있다, 혹은 김치를 먹으니까 사스가 낫더라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의 김치가 정말 많이 수출이 됐습니다. 중국이 당연히 여기에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실 김치는 한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스촨이라는 것에 원래 파오 차이라는 음식이 있었는데 한국이 그걸 베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 관련된 법안들도 파오 차이 기준으로 맞추기 시작하면서 한국산 김치가 중국 시장에서 영향을 잃게 되고, 한국산 김치가 빠진 중국 시장에서 중국 사람들이 직접 만든 김치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파오 차이와 김치는 동일화가 된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런 파워 차이를 중국이 작년 11월에 국제표준화기구 ISO라는 국제기구에 등록을 시키면서 중국의 김치를 만드는 산업이나 혹은 기준들이 전 세계의 공통적인 기준이 되어버렸다라고
환구시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 그것은 김치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아니라 중국 음식인 이 파오차이에 대한 기준을 사실은 등록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 환구시보가 한국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는 죽었다. 중국의 김치가 세계 김치의 표준이 될 것이 그것이 바로 파오차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네티즌들이 정말 많이 공분을 하고 저도 그때 정말 많이 화가 났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중국 외교부가 한 발 물러나면서 굳이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우리가 미안하고 파오차이는 파오차이, 김치는 김치라고 외교부가 분명히 그렇게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란이 조금 줄어드나 싶었는데 이 유튜버가 다시 이렇게 광역적으로 어그로를 끈 것입니다. 이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이 김치 논란에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유엔 주재 중국 대사인데요. 이 김치 논란이 한창 뜨겁게 번지고 있을 때 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SNS에 김장을 하는 사진을 떡하니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진 보시면 김치를 들고 있고 김치가 담겨져 있죠. 김치통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겨울만 되면은 자신들은 항상 김치를 해먹는다 라고 올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중국이 언제부터 겨울마다 김치를 해먹었죠? 그리고 이 스촨성의 파오차이라는 음식은 겨울 때만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해먹는 음식이거든요. 김치랑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분명히 한국인들의 이러한 김치에 대한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올린 사진입니다. 중국 사람들, 제가 중국에서 몇 년 살아봐서 알지만 김치를 먹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중국 일반 식당에 가도 김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고위 관력까지 이 김치 논란에 참전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민간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랑이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또 이러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김치 논란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이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세계적인 언론도 정말 많았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뻔뻔한 움직임은 김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한복,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옛날부터 즐겨 입었던 한복이 자신들의 전통 옷인 한푸와 비슷하다.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한복이라는 것이 명나라 때 중국의 한푸에서 가져간 것이다. 명나라의 그 한푸를 베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한복이 왜 또 갑자기 이슈가 됐느냐? 블랙핑크가 얼마 전에 이 한복을 입은 뮤직비디오를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좋아했던 그 뮤직비디오거든요. 여러분이 조회수를 보시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뮤직비디오에 관심을 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한국 드라마 킹덤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역사물 드라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한복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복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또 중국에 가만히 있다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은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입었던 관복이나 혹은 뭐 관모나 이런 것들이 중국의 명나라와 비슷하기 때문에 한복 역시 명나라 시대의 그 한푸를 가져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명나라로부터 이 관복, 관리들이 입었던 옷을 가져간 것은 맞습니다. 관직이라든가 관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관리를 나타내는 그 신부를 나타내는 옷가지들을 조선이 가져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한복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때부터 입은 옷이냐? 그건 아닙니다. 한복이라는 것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입었던 옷입니다. 고조선 말기부터 우리가 이 한복을 입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고 또 증거가 확실히 남아있는 이 고구려의 벽화 이런 것들을 봐도 한복은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 입던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고 있는 한복이라는 옷은 명나라의 그 한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원전 7세기부터 북방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유목민족인 스키타이족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스키타이 민족이 입었던 옷이랑 고구려에서 말을 타고 이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의 옷을 비교해봤더니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조선 시대 때는 사실 우리가 중원 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만주 지역, 북방 지역, 몽골 지역 이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거든요. 고려가 그렇기 때문에 기마병이 강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강력한 기마병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북방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북방민족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성했던 그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당시 중국은 그 북방 지역으로 영향을 끼치지도 못했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이 입었던 그 한푸 역시 스키타이 민족이 입었던 그 옷과 유사하다는 점들을 전문가들이 찾아내면서 중국의 한푸나 한국의 한복이나 둘 다 스키타이족이 입었던 옷에서 영향을 받았다. 즉 하나의 뿌리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옷을 베낀 것이 아니죠.
자, 김치 논란도 그렇고 이 한복 논란도 그렇고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고 그 논리를 우리가 깰 수 있는 다양한 근거와 또 역사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렇게 무모하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원래 자기들 것이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그 내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중국은 왜 저러는 걸까요?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한복과 김치 뭐 엊그제 생겨난 음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정말 아시아에서 크게 히트를 치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봤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은 사극이다 보니까 한복도 나오고 또 갓도 나오고 김치도 나오고 다양한 한식들, 한국의 문화들이 나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한복이 우리의 것이다, 김치가 중국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것이고 이건 한국의 드라마고 다 그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이런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와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은 결국은 한국의 이 문화산업, 우리가 흔히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중국의 그 소프트 파워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로 대변되는 K-팝, 이 K-팝이 지금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됐고 우리나라 걸그룹, 보이그룹들이 내놓는 뮤직비디오가 1억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도 이제는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한국의 드라마들이 한국의 틀을 벗어나서 이 아시아의 틀을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사실은 우리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에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중국의 이러한 문화 도둑질이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런닝맨과 같은 프로그램, 1박 2일과 같은 프로그램, 또 정말 한국에서 크게 히트를 쳤던 그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중국은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몰래 베껴가지고 뻐젓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한국의 그런 아이돌 문화가 크게 성장을 하니까 또 그걸 그대로 베껴서 중국도 그렇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K-팝이 전 세계를 주도하니까 중국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K-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 C팝인가요, 그것은? 이렇듯 한국의 이 앞서 나가는 문화를 계속적으로 베끼려고 하는데 못 따라오는 거예요, 수준이. 아무리 베끼려고 해도 한국은 그보다 훨씬 앞서 나가니까 이제는 이 한국의 앞서 나가는 문화가 사실은 중국의 것이었다. 한국의 모든 문화적인 영향력은 중국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대해지는 것, 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본인들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것을 중국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지금까지 늘 중국의 종속된 그런 국가 비슷한 걸로 중국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게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선진적이고 또 훨씬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게 빠져있는 그 중화 사상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이 꿈꾸고 있는 중국몽인 거예요. 이 중화 사상, 이 중국몽에서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장유한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 중국 사람들은 예전에 과거에 중국이 그렇게 중심적인 국가였던 그때의 그 영광을 되찾고자 한다라고 장유한 씨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게 바로 중화 사상의 일부입니다. 한후 논란도 사실 웃겨요, 여러분. 중국의 전통 복장 하면 우리가 당연히 떠오르는 것이 치파오입니다. 근데 이 치파오가 한족의 옷이 아니라 만주족의 옷입니다. 이 만주족이 청나라를 건립한 이후에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전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그 뒤로 이렇게 치파오가 퍼진 겁니다. 시진핑이 생각했을 때 중국몽을 꿈꿔야 되는데 이게 중국몽이 청나라는 아닌 거예요. 이 만주족 오랑캐들이 세운 나라였으니까 수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가 치파오 하면은 중국의 전통옷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바꾸기 위해서 요즘 뭐 한푸다라고 하면서 정말 일방적으로 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치파오는 중국의 옷이 아니고 이 한푸가 중국의 옷이다라고 하면서 요즘 SNS나 이런 곳에서 이 한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한복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했고 한복이 이미 한푸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빼앗아 오고자 저질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말 똑똑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혹은 중국에 가는 길과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중국을 어떻게 보면 추종하고 또 중국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은 우리가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 미국이 그런 적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한테 미국은 한 번도 우리한테서 문화적인 거 뭐 빼앗아 가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회귀를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정치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그들이 얘기하는 중화주의와 중국몽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난세일기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